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이슈인 체중 감량 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최신 비교 분석을 가져왔어요. 특히 2025년 8월 마운자로가 드디어 한국에 정식 출시되면서 이제 두 약물을 모두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세요. 위고비 쓰고 있는데 마운자로로 바꿔야 할까요?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 말이에요. 2024년 10월 위고비가 먼저 출시되고 이제 마운자로까지 합류하면서 한국의 비만 치료 시장이 정말 활발해졌어요. 강남이나 압구정의 다이어트 클리닉은 물론이고 이제는 동네 내과에서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막상 정확한 비교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한국의 실제 가격이나 처방 조건, 보험 적용 여부 같은 현실적인 정보는 더욱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이 두 약물을 10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서 정말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이점 5가지, 공통점 5가지로 나누어서 말이에요.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순전히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물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내분비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차이점 첫 번째, 활성 성분과 작용 기전. 첫 번째로 살펴볼 차이점은 바로 이 두 약물의 활성 성분과 작용 방식이에요. 위고비의 활성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GLP-1, 즉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한 약물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고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인공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삼겹살 300g을 다 먹을 수 있던 분이 위고비를 사용하면 150g만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 사용자들 후기를 보면 치킨 반마리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마운자로의 활성 성분은 티르제파타이드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티르제파타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게 위고비와 달리 두 가지 호르몬을 동시에 모방해요. 첫 번째는 위고비와 같은 GLP-1이고 두 번째는 GIP라고 하는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펩타이드라는 호르몬이에요. 이름이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포만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마운자로를 듀얼 액션, 즉 이중 작용 약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치 엔진이 하나인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엔진이 두 개인 자동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차이 때문에 효과나 부작용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해외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마운자로가 초기 반응이 더 빠르다거나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운자로 출시 이후 초기 사용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위고비보다 속이 덜 울렁거린다거나 식욕 억제 효과가 더 강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차이점 두 번째, 2025년 한국에서의 가격 비교. 두 번째 차이점은 한국에서의 실제 구매 비용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거예요. 먼저 위고비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현재 시장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었어요. 초기 용량부터 최고 용량까지 단계별로 다른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월 25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0.25mg부터 1mg까지는 월 25-30만원 선에서 최고 용량인 2.3mg은 월 35-4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여기에 병원 진료비까지 합치면 월 30-4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운자로가 정말 화제가 되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에요. 2025년 8월 19일부터 정식 처방이 시작된 마운자로는 2.5mg이 27만 8천원, 5mg이 36만 9천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위고비보다 약 25% 정도 저렴한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위고비로 월 40만원을 쓰던 분이 마운자로로 바꾸면 월 30만원 정도로 1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운자로 출시 이후 위고비 가격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경쟁 때문에 일부 클리닉에서는 위고비 가격을 인하하거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들이 생겼거든요. 마운자로는 반드시 2.5mg으로 시작해서 4주마다 단계적으로 용량을 늘려가는 방식이라서 치료 초기에는 월 30만원대, 유지 용량에서는 월 40만원대의 비용이 예상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 적용 여부인데요. 2025년 9월 현재 마운자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한국릴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성인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니 앞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마운자로가 당뇨 치료제로 급여 적용이 된다면 당뇨병이 있으면서 비만인 분들은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 되니까 월 8-12만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정말 큰 경제적 차이가 될 수 있죠. 지역별로도 가격 차이가 있는데 서울 강남권의 고급 다이어트 클리닉에서는 상담비나 관리비를 포함해서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이나 일반 내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차이점 세 번째, 체중 감량 효과와 한국인 데이터. 세 번째 차이점은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국외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나타나요. 위고비의 대표적인 임상시험인 STP 시리즈에서는 68주 동안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15%의 체중 감량을 보였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80kg이던 분이 위고비를 사용해서 68kg까지 감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운자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요. SURM-OUNT-1 임상시험에서는 72주 동안 사용했을 때 평균 20에서 22.5%의 체중 감량을 보였어요. 같은 80kg이던 분이 62kg에서 64kg까지 감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에서의 실제 사용 경험이죠. 위고비는 이미 1년 이상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커뮤니티의 실제 후기들을 보면 개인차가 정말 크게 나타나요. 한국인 사용자들의 평균적인 경험을 보면 6개월 기준으로 10-18% 정도의 체중 감량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위고비 6개월 사용으로 70kg에서 58kg까지 감량했다. 특히 야식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였다는 후기가 있는가 하면 3개월 써봤지만 5kg밖에 안 빠졌다. 한식 위주 식단이라 그런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후기도 있어요. 마운자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 출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장기 데이터는 없지만 초기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운자로 첫 주부터 식욕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위고비보다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 초기 부작용이 위고비보다 적은 것 같다. 이런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밥과 국, 반찬 위주의 한식에서는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편인데 두 약물 모두 밥맛이 없어진다는 공통된 후기가 많아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위고비 사용자들은 국물 요리를 더 찾게 되었다고 하는 반면 마운자로 사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음식량이 줄어들었지만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감은 덜했다는 후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체중 감량 속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위고비는 보통 4-8주 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마운자로는 2-4주부터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이점 네 번째, 처방 접근성과 공급 안정성. 네 번째 차이점은 실제로 약을 구하고 처방받는 과정에서의 편의성이에요. 위고비는 이제 1년 넘게 한국에 있다 보니까 공급이 상당히 안정화되었어요.
전국 대부분의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처방받을 수 있고 예약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병원까지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처방 과정은 비교적 간단해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문진을 통해 처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부작용이나 금기 사항에 대해 설명받은 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어요. 보통 첫 방문에서 처방까지 1-2시간 정도 걸려요. 반면 마운자로는 아직 출시 초기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국릴리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초기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병원에서는 대기 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강남권의 유명 다이어트 클리닉들은 마운자로 처방 대기가 2-3주까지 밀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내과나 지방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마운자로 출시 이후 병원과 약국 간의 제품 공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용량 선택의 폭이에요. 위고비는 0.25mg부터 2.3mg까지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개인의 상태에 맞춰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마운자로는 현재 2.5mg과 5mg 두 가지만 출시된 상태예요. 7.5mg과 10mg 고용량은 아직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는 장기 사용자들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어요. 5mg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더 높은 용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마운자로의 장점도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 향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기존에 다니던 내분비내과에서 자연스럽게 처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이점 5번째, 부작용 프로필과 초기 적응. 5번째 차이점은 부작용 양상과 초기 적응 과정의 차이예요. 두 약물 모두 위장관 부작용이 주요하지만 한국 사용자들의 경험을 보면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위고비 사용자들의 경우 초기 2-4주 동안 메스꺼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음식 중에서도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실제 후기를 보면 위고비 시작하고 첫 2주는 삼겹살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다.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같은 매운 음식은 아예 못 먹겠더라. 이런 경험담들이 많아요. 반면 마운자로 초기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요. 메스꺼움은 있지만 위고비보다는 견딜만했다.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후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마운자로의 GIP 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GIP가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차가 정말 커요. 어떤 분은 마운자로로 바꾸고 나서 부작용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반면 위고비는 괜찮았는데 마운자로에서 심한 설사를 경험했다는 후기도 있어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첫째는 음주예요. 두 약물 모두 사용 중에 술을 마시면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회식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둘째는 매운 음식에 대한 반응이에요. 김치, 고추장, 고춧가루 등이 들어간 음식들이 부작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치료 초기에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셋째는 탄수화물 섭취 패턴의 변화예요. 한국인의 주식인 밥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줄어드는데 이때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근육량 감소가 올 수 있어요. 용량 증량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위고비는 0.25mg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려가기 때문에 부작용 적응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에요. 마운자로는 2.5mg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위고비의 중간 용량 정도에 해당해서 초기 부작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죠. 공통점 첫 번째, 주사 방식과 사용법. 이제 공통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약물 모두 주 1회 피하 주사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기존의 인슐린 주사처럼 매일 맞아야 하는 것과 달리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것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편리해요. 두 약물 모두 미리 충전된 펜 형태로 나와요. 마치 고급 볼펜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용법도 비슷해서 한번 익히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주사 부위는 허벅지, 복부, 팔 뒤쪽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주사 바늘도 정말 얇고 짧아서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요. 한국 사용자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아프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30초면 끝난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남기세요. 주사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맞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아침에 맞기로 정했다면 그 시간을 계속 지키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어긋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실제로 한국 사용자들은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매주 일요일 저녁 드라마 보기 전에 맞는다. 매주 금요일 퇴근하면서 화장실에서 맞고 주말을 시작한다. 매주 토요일 아침 운동 전에 맞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주사 부위를 매번 바꿔주는 것도 중요해요. 같은 곳에 계속 맞으면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지방 조직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왼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복부 왼쪽, 복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맞으시면 돼요. 보관 방법도 두 약물이 거의 같아요. 개봉 전에는 냉장고 냉장실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실온에서 28일 내에 사용해야 해요. 절대 얼리거나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안 되고 여름철에 차 안에 방치하는 것도 피해야 해요. 여행할 때는 휴대용 쿨러백에 넣어서 다니시면 되는데 비행기 탈 때는 반드시 처방전과 함께 기내에 가지고 타셔야 해요. 수화물에 넣으면 온도 변화로 약물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공통점 두 번째 부작용 종류와 관리법. 두 번째 공통점은 부작용 종류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역시 위장관 증상들입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증상들은 보통 치료 시작 초기에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두 약물을 모두 사용해본 분들의 후기를 보면 부작용 관리 방법들이 비슷해요. 첫째, 식사량을 줄이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평소 한 그릇 먹던 밥을 반 그릇만 드시고 한 숟가락 먹고 충분히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둘째, 한국 음식 중에서도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삼겹살, 치킨, 라면, 떡볶이, 매운 찜닭 같은 것들보다는 흰죽, 계란찜, 생선구이, 두부찌개 같은 담백한 음식을 드시면 속이 편해져요. 공통점 세 번째, 장기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 부담.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약물 모두 장기간 사용해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한국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몇 개월 써서 살 빼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단기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외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통 중단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감량했던 체중의 60-80%가 다시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위고비나 마운자로로 15kg을 감량한 분이 약물을 중단하면 1년 후에는 9-12kg 정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요요 현상이 아니라 약물의 작용 원리상 당연한 결과예요. 약물이 있을 때는 인위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이 줄어들지만 약물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위고비는 월 30-45만원, 마운자로는 월 25-40만원 정도의 비용을 1-2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1년이면 360-540만원, 2년이면 720-1080만원이 드는 거니까요. 이 정도 비용이라면 프리미엄 헬스장 몇 년 회비나 개인 트레이너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물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명확한 답은 없어요. 개인의 목표 체중 달성 여부, 부작용 내성,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약물 사용 기간 동안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충분히 몸에 익히신다면 약물 중단 후에도 어느 정도는 체중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약물 사용 기간을 단순히 살 빼는 시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어요. 공통점 네 번째, 한국에서의 처방 과정과 모니터링. 네 번째 공통점은 두 약물 모두 한국에서 사용할 때 비슷한 처방 과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먼저 초기 검사 과정부터 살펴보면 두 약물 모두 처방 전에 꼼꼼한 검사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는 물론이고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까지 받게 되죠. 특히 한국에서는 갑상선 수질암 가족력 확인을 정말 철저히 해요. 이는 두 약물 모두 갑상선 시세포 종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나 다발성 내분비 종양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해요. BMI 기준도 두 약물이 동일해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들이 대상이에요. 처방 후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해요. 보통 처음 한 달은 2주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체중 변화, 부작용 여부, 혈액 검사 결과 등을 확인받아야 해요. 한국 의료진들은 특히 식습관 상담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한식 위주로 드시되 국물은 적게 드세요. 회식할 때는 술 대신 물을 많이 마시세요. 야식 대신 따뜻한 차를 드세요. 같은 실생활에 맞는 조언들을 해주거든요. 또한 두 약물 모두 사용하면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해요. 특히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추가로 사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약물 용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 속도와 근육량 보존이에요. 한국 의료진들은 보통 주당 0.5-1kg 정도의 안전한 감량을 목표로 하고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강조해요. 또한 한국의 의료 환경 특성상 여러 병원을 동시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각 병원의 약물 사용 중임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특히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갈 때도 꼭 말씀하시기 바래요. 공통점 다섯 번째, 2025년 한국 사용자들의 경험과 트렌드. 마지막 공통점은 2025년 현재 한국 사용자들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와 비슷한 사용 패턴이에요. 위고비는 이미 1년 넘게 한국에서 사용되면서 풍부한 후기들이 축적되어 있고 마운자로도 출시 한 달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 다이어트 성공기, 비만 탈출, 여성시대, 덕후, DC인사이드, 다이어트 갤러리 등에서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볼 수 있어요. 두 약물 모두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용자들의 공통된 경험들이 있어요. 첫째, 야식을 안 찾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치킨, 족발, 라면, 떡볶이 배달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야식 욕구가 사라진다고 하세요. 밤 10시가 되어도 배가 안 고프다, 배달 앱을 안 보게 되었다,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둘째, 회식에서의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회사 회식이나 모임에서 다이어트 중이라서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적게 먹을 수 있고 술도 덜 마시게 된다는 거죠. 셋째, 음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해결하던 습관들이 개선되었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넷째, 밥맛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었다는 공통된 경험이 있어요. 특히 흰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선호하게 되고 국물 요리를 더 찾게 된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정적인 후기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부작용 적응 기간이 힘들었다, 사회적 모임에서 음식을 거의 못 먹어서 눈치가 보였다 같은 경험담들이죠. 흥미로운 트렌드는 두 약물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위고비로 시작해서 마운자로로 바꿨는데 효과가 더 좋았다거나 마운자로 부작용이 심해서 위고비로 돌아갔다, 이런 경험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또 다른 트렌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정보 공유가 정말 활발하다는 점이에요. 실시간으로 부작용 대처법, 효과적인 식단, 운동법, 약국별 가격 정보까지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위고비 vs 마운자로 체험담이나 전환 후기 같은 게시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 사용자들끼리 서로 조언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제시도 결론 및 2025년 한국인을 위한 선택 가이드. 자, 여기까지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국 실정에 맞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한국에서는 두 약물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각각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위고비의 장점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0.25mg부터 2.3mg까지 정말 세밀한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풍부한 한국 사용자 후기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 마운자로의 장점들을 보면 첫 번째는 임상시험상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예요. 20에서 22.5% 대 15%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위고비 대비 약 25% 저렴한 가격이에요. 세 번째는 이중 호르몬 작용으로 인한 빠른 초기 반응이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당뇨 환자 대상 건강보험 급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에요. 선택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이 안정성과 검증된 경험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세밀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부작용에 민감해서 천천히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쉽게 처방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위고비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 당뇨병이 있어서 향후 보험 혜택을 기대하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치료 옵션을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마운자로를 고려해보시기 바라요. 하지만 어떤 약물을 선택하시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비만이라는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입니다. 약물만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30만원에서 45만원이라는 비용을 1년에서 2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도 미리 계획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최종 조언을 드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내분비내과나 가정의학과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비만 치료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 동반 질환, 목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두 약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요. 오늘 20분 동안 정말 긴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한국에서 건강한 체중 관리를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